자,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문제는요,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좀 애매한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들 중에서 두 가지를 골라서 한번 영상에 올릴까 합니다. 우선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영상에 대해서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요, 뭐 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튼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볼 테니까요. 제목이 지주택 문자 궁금해요. 무슨 문자가 온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설명란에 전에 관심 있던 지역의 지주택이 1차 조합원이 다 끝난 상태인데 1차 조합원 자격 자리가 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가요? 그리고 마음에 들어 결정을 하게 된다면 1, 2차의 계약금이 진행된 상태라 저희가 1, 2차를 내야 하는데 한두 푼이 아니니 무엇을 보고 그분들이 진짜 중개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처음이라 제 이야기가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이래 보면 본인의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온 거죠. 원래 관심이 있었던.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관심이 있었으니까 홍보관을 갔겠죠. 그러면 인적 사항을 남겨야 됩니다. 홍보관에 가게 되면. 뭐, 주소를 끝까지 남길 필요는 없고, 어느 동네에서 왔다라든지, 그 정도. 그리고 전화번호는 무조건 남깁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는 남겨져 있겠죠. 그럼 그 전화번호로 어느 누군가가 문자를 했겠죠. 그 어느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아마 99.9% 분양 직원입니다. 제가 분양 직원들 얘기를 참 많이 하죠. 뭐, 전전전 영상 뭐, 이래 보면, 분양 직원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모든 영업 활동을 어쨌든 간에 분양 직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전화번호를, 회수를 해서 문자를 날리는 거죠. 단체 문자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내가지고, 뭐, 관심 없으면 뭐, 어쩔 수 없고, 관심 있으면 연락 올 것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날리는 거죠. 보통의 경우 100통에서 한 두세 통? 이 정도 관심을 보여요. 뭐 크게 그렇게 관심을 안 보이는 게 더 많은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기존에 계약을 했던 분이 뭐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사정을 떠나서 뭐 본인의 의심스러움 때문에 계약을 파기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요. 그런 경우로 인해서 동호서가 하나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그 나온 걸 관심이 그전에 왔었던 홍보관을 방문했었던 분들 위주로 먼저 이렇게 컨택이 될 수 있게 문자를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하게 되면은 뭐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1, 2차의 그 계약금이 뭐 합치면은 거의 한 7, 8천 되겠죠?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럼 그 정도의 돈을 당장에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게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이런 건 부담스럽다 안 부담스럽다를 다 떠나서 이 현장이 좋으면 해도 돼요. 근데 현장이 좋냐 안 좋냐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이걸 했을 때 어떤 식의 사업 진행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믿음이 있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까? 그거 먼저 판단하고 나서 가서 계약을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내리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궁금한 거는 뭐 그런 거를 떠나서 어디에서 어떻게 알고 문자를 보냈느냐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9.9%는 무조건 분양 지원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목이 지주택 동네에 새 건물들 궁금해요.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지주택을 한다는 동네에 뭐 건물 같은 게 이렇게 새롭게 지어지고 하는 모양이에요. 설명이 지주택 찬성하라고 수시로 사람들이 옵니다. 60% 넘겼다 어쩐다.
지역 주민들 일부는 사기라고 반대해야 한다. 양쪽 목소리가 팽팽합니다. 그런데 의아한 건 한 집 부수고 새로 건축을 하는 집들이 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만약 지주택이 결정된다면 새로 지은 집주인들은 손해 아닌가요? 뭐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딱 봐도 지주죠. 그 동네에 살고 계시는 지주. 자, 일단 설명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새로 건축을 하는 경우는요. 그러니까는 주택법에는 그런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건축은 할 수 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뭐 법적으로 무슨 뭐 문제가 있다든지 뭐 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도정법에는 있죠. 도정법에는 신축을 못하게 돼 있는데 주택법에는 없습니다, 일단. 근데 일단 무조건 근데 중요한 거는 뭔가가 잘 되고 사업이 진행이 뭐 진짜로 동네 소문이 잘 났고 이렇게 되면은 안 하겠죠. 근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 나름의 뭐가 안 된다고 판단했으니까는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집을 짓는 거겠죠. 뭐 그런 경우가 뭐 대부분인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 뭐 이건 좀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좋게 얘기하는 거. 뻔히 알면서 또 건축하는 사람 또 있어요. 그렇게 하는 행위가 다분히 눈에 보이죠. 나중에 뭐 부가가치를 더 올리기 위해서 아무래도 나름대로의 그렇게 행위를 하신 분들이 그 지역주택조합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찾아오면은 이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됐다. 뭐 얼마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다. 뭐 이게 그 사람 말만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거기에 대한 견적서라든지 이런 걸 보여달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잘 안 보여줘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로 실질적으로 돈을 투자를 해서 건축을 한 건물에 뭐 대부분이 다 그래요. 1.5배, 2배 이상 이렇게 불러버려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염두에 두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는 그런 경우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 예상을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댓글을 좀 보면요. 댓글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평생을 후회하며 삽니다. 근데 이분은 지주거든요. 뭐 지주가 뭐 헷갈리고 자식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뭐 평생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주니까 그냥 진행상 보고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개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동의서 제출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나름대로의 내가 생각했던 그 매매가보다 더 많은 측정이 되면 하면 되고요. 뭐 그게 뭐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안 하시면 되고요. 지주만큼 뭐 지주택 개발 사업에 편한 사람이 없습니다. 헷갈릴 이유도 없습니다, 또. 그러니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주는 단 1원도 손해 볼 게 없다. 예, 그게 지주택에서 최고의 장점이다. 지주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주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어쨌든 간에 지주택에 있어서 뭐 지주분들이 그 건축을 하든 뭐 수리를 하든 인테리어를 바꾸든 뭐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그 것들에 대한 값어치는 다 쳐줍니다. 그걸 무시하고 뭐 땅의 평수만 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조금 수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언제 수리하십시오. 뭐 좀 있으면 개발될 건데 이거 수리해가지고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 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이죠. 오늘이 어버이날이거든요. 어버이날에 뭐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통화도 하고 뭐 찾아가진 못했지만 이렇게 했는데 뭐 다들 그렇게 하셨겠죠. 하여튼 뭐 어버이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전화가 이렇게 왔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전전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드렸죠.
지역주택조합을 잘 보는 방법, 현장을 잘 보는 방법, 그게 뭐가 있을까? 이게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전화 오신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 현장을 그냥 일반적인 견해로만 본 거예요. 어떤 걸 봤냐면, 거기에 대한 입지 조건, 역세권, 뭐, 교통, 뭐, 이런 거 있죠. 뭐, 흔히 우리들이 아파트를 볼 때, 일반 분양 같은 경우, 그런 걸 보잖아요. 근데 그 지역주택조합은 그걸 봐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땅입니다, 땅. 땅에,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현재의 이 땅을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동의서를 받고 매매 계약서를 지금 받고 있느냐.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까지 지금 받아 놨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런 걸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입지 좋고 뭐 역세권이 그러면 당연히 분양률은 높아요. 어디를 가나. 그런데 이 조합은 가입을 하시려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것만 본다는 거죠. 야, 여기 가니까 오픈한 지 한 달 만에 뭐 두 달 만에 완판됐다 뭐 이런 소리 들리고 이러면은 꼭 자기가 나는 갖지 못한 거에 대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는, 그게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덜컥 조합원 가입해놓고 나서 이제 알아보니 아, 땅이 이상하다. 지금 토지 작업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슬슬 표면에 나타나는 거죠. 알아보다 보니. 그러면은 그 현장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앞으로 뭐 제가 전화 오신 분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지주끼리의 단합이 벌써 돼버린 거죠. 안 한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자체 내에서 뭐 민간 개발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입을 맞춰 버렸어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못 깹니다. 그리고 물론 뭐 그 지주들이 스스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 안 그러면 어느 누군가가 선동을 해가지고 그게 뭐 업체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개인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뭐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 실현 가능성 없는 허망한 꿈들을 그런 지주분들한테 심어주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그냥 민간 개발해서 우리가 뭐 하자 이런 취지로 막 말이 나온대요. 그럼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현장은 벌써 지주택으로 필증까지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다른 개발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모르죠. 지주들은 모릅니다. 그 옆에서 막 그래 하니까 뭐 그렇게 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분양은 잘 되고 있어요. 왜? 입지가 좋으니까. 역세권이니까. 한강이 눈에 보이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현장은 10년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15년 이상 걸립니다. 15년 이상 걸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중간에 업무 대행사 손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흔히 뭐 보는 또 그런 지역주택조합에 또 그런 안 좋은 예가 하나 또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지 마시고요. 일단 제일 먼저 땅을 봐야 되고요. 그 땅 안에 지주분이 몇 분인가를 먼저 또 살펴봐야 됩니다. 보통의 경우, 제가 뭐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보통의 경우 뭐 2, 300명이면 좋아요. 그 이상 넘어가면 좀 힘들어져요. 보통 2, 300명, 이 정도로 보시고,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이 수도권에는 이상하게 1000세대가 넘어가는 게 많더라고요. 보통 저희들 같은 경우는 1000세대를 안 넘기거든요. 1000세대를 넘기게 되면 기부 체납이라든지 도로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해요. 물론 세대수가 많으면은 뭐 아무래도 뭐 수익금도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현장을 선택할 때는 그렇게 안 합니다. 대부분 800세대, 900세대, 좀 작아도 뭐 600세대, 그 정도면 괜찮거든요. 그 정도도. 그러니까 그런 현장을 찾아야 됩니다. 기부 체납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좀 복잡해요. 또 그만큼 또 땅이 크다는 뜻이잖아요. 땅이 크다는 뜻은 또 그만큼 지주들도 숫자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전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말씀드렸죠. 현장을 보는 안목, 그 안에 이면도로가 많아야 되고 그 이면도로가 곧 국공유지다. 국공유지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다라는 거. 그리고 상가를 끼고 있는 거 안 좋다. 상가 낀 현장은 좀 피하라는 거. 뭐 그런 것들만 좀 염두에 두시고 현장을 고르시고요. 그리고 뭐 법이 좀 좋게 많이 바뀌었죠. 뭐 전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 필증을 받는, 그러니까 사진 신고 때부터 동의율, 토지승낙서 50%를 확보하고 나서 필증을 받는 그 현장을 찾으면 더욱 좋겠죠. 벌써 50%를 확보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시고요. 선택을 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것만 하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영상, 저런 영상 그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좀 다루어서 영상을 좀 올려달라는 게 있으면 뭐 문자를 주시든지요, 댓글을 달아주시든지, 아니면 전화를 주시든지, 뭐 언제든지 원하시는 게 있으면 뭐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뭐 제가 충분히 이렇게 검토하고 감안해서 해볼 수 있는 경우라고 결정이 되면 영상을 올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루어져야 될 것들, 내 상황이다.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좀 다뤄달라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뭐 문자, 전화, 댓글 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